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이곳은 민족의 영광과 오욕을 묵묵히 함께 해온 역사의 장소입니다. 남한산성은 한성백제의 진산으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고려의 항몽투쟁의 본거지였으며 병자호란의 치욕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국주의의 마수가 한반도를 덮쳐오던 1895년, 남한산성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일제는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 점령한 후 1895년 10월 8일 여우사냥이란 작전명으로 당시 왕후인 민비를 잔인하게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12월 30일 단발령이라는 조치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에 살던 김하락, 조성학 등 유생들은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을미의병 가운데 최초의 거병이었습니다. 이천 화포군 100여 명을 중심으로 양평, 안성, 죽산 등의 화포군 1000여 명이 참여한 훈련되고 조직화된 군대였습니다. 궁 안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된 고종은 비밀리에 이천 의병들에게 밀지를 내려보냅니다. 이 거의 밀지를 받아본 지도부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한편 왕명을 직접 받은 군대로서 사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천 의병들과 일본군 사이의 첫 전투는 이천과 광주군을 잇는 고개인 광현에서 벌어집니다. 1896년 1월 18일에 이 광현에서 이천수 창의소 의병들과 일본 정규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넉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천 쪽 골짜기마다 요소에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 수비대가 드디어 광현에 접근해오자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 온종일 걸려서 그날 밤 10시까지 전투가 이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현 전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전기 의병 사상, 우리 의병들이 잘 훈련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1896년 1월 18일 날 의병들과 일본군들이 전투가 이제 광현 전투지에서 벌어지고 그 밤새 서로 추격전을 벌여가지고 끝까지 여기서 의병들이 일본군을 섬멸했던 곳입니다. 이쪽까지 뒤쫓아 와서 나머지 잔병들을 이제 전멸을 시켰고 살아나간 일본군들이 한 2~3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대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일본군은 2월 12일 2차 공격에 나섭니다. 의병들은 첫날 전투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북풍까지 몰아쳐 어쩔 수 없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부대를 재정비할 무렵 광주군에서 거병한 심원진 의병장이 2월 23일 남한산성을 점령했는데 관군이 뺏으려 하니 함께 싸우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남한산성에 입성한 의병들은 한 명의 군사로 10,000명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남한산성 구사 중에 여기 한흥사에 왔습니다. 이 한흥사라는 말은 우리가 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흥하는 민족이지 패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 남한산 안에 있는 사찰은 다 민족의 어떤 자존성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을 띄었는데, 특히 한흥사는 그런 것을 아주 더욱 강조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란이라든가 국가가 위기를 당하든가 이랬을 때는 항상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민족의 자전의 의지를 강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여기에서 직결해서 다시 한번 그 전의를 가다듬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천 의병이 남한산성에 입성하자 인근 지역 의병들도 합세했습니다. 당시 발행한 도쿄 아사히 신문에서는 남한산성 안의 적수는 약 1,600명이다. 그중 1,000명은 광주 이천 양평의 포군이고 나머지는 광주 농민이다 라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친위대를 동원해 공격했으나 패배합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강화도에 주둔한 300명과 수원 주둔군을 남한산성으로 돌렸지만 의병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896년 2월 하순에 이곳 남한산성을 점령한 경기도 의병들은 굉장한 자신감과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진격할 작전을 짜게 되는데요. 3단계로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택과 안성에 머물고 있던 의병들이 이 수원성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이 양평과 춘천에 있던 의병들이 서울로 진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남한성의 의병들이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서울 경복궁을 쳐들어가는 것. 여기서 경복궁까지는 약 3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 양쪽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그리고 남한성에서 같이 협공하는 의병들이 있다면은 그 틈을 노려서 이 남한성 의병들이 3단계 서울 진공 작전으로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전세는 굉장하게 바뀌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병 내부 일부 장수의 배신이 생기고 이로 인해 3월 22일 무너진 북쪽 성벽을 타고 관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새벽에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의병들은 눈물 어린 패배를 당하고 결국 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한산성의 패전 이후에 의병들은 다른 지역의 재집결에 싸웠습니다. 김하락 의병장은 제천 풍기에 이어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경주를 거쳐 영덕까지 장정을 하며 4개월 동안 항일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500년 예의의 나라가 개나 양 같은 섬나라 오랑캐에게 돌아가니 우리 민족은 이 참화를 면치 못할 것인가. 차라리 고기 뱃속에 장사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적놈들에게 욕을 당할 수는 없다. 다른 경기 의병들 또한 양평에서 집결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이들은 후일 1904년 러일 전쟁과 1907년 군대 해산 및 고종 강제 퇴위 때 일어난 정미 의병의 주축이 됩니다. 1896년 3월 남한성에서 있었던 경기 의병들의 항쟁, 그리고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던 그 꿈이 무너졌던 그 의병들의 어떤 통한의 눈물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이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일 의병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주에서는 이 남한산성에서 3월 26일과 27일 날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동안 이 신간의 광주지회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씨앗이 됐고요. 여기 신익희 선생처럼 대한민국 건국에 이런 항일 지사들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896년 3월에 있었던 경기 의병들의 어떤 항쟁은 우리 대한민국 건설에 큰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